요즘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매니징 디렉터 댄 스켈리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의 이런 낙관적인 시장 전망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댄 스킬리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그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걸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통합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의 끝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들 불안해하는 이 시점에 도대체 그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강세론을 펼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보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의 자신감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이 핵심 기둥들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스켈리의 낙관론은 크게 보면 4가지 요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주 견고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둘째, 시장을 이끄는 AI 슈퍼사이클. 셋째,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같은 전형적인 역세장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구조적 강세장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아주 길고 큰 상승 흐름을 의미합니다. 스켈리는 우리가 바로 이 거대한 강세장 흐름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1950년 이후에 있었던 주요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8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런데 2022년 10월에 시작된 지금의 강세장은 이제 겨우 2.5년이 지났을 뿐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패턴으로만 보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바로 거품이죠.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는 게 1999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말이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1999년, 나스닥 지수는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무려 50% 이상 높았어요.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과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수치가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바로 이 데이터가 스켈리의 확신인 겁니다. 현재 시장의 가치 평가는 과거와 같은 버블과는 거리가 멀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시적인 시장 분석에서 좀 벗어나서요. 스켈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두가 AI와 기술주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시장에서 좀 소외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S&P 500 지수 안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약 8에서 9%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극심한 저평가 상태란 뜻이죠. 스켈리가 헬스케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싸다. 둘째,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정책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 여기에다가 고금리 때문에 특히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힘들었는데 이런 악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 기술이 신약 개발에 기여하면서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켈리 역시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가 주시하는 리스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무역 정책의 변수, 마지막으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조업 경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단연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동유럽 분쟁이 격화돼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온다면 소비 중심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건 숫자로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는데요. 그는 시장이 이제 관세 위협에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관세가 예전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버그가 아니라 이제는 예측 가능한 기능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생산 시선을 미국으로 옮기는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부진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3년이 넘도록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다는 사실. 이건 현재 경제 회복이 일부 기술주에만 편중된 이른바 승자 독식의 불균형한 생태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켈리의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이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이나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같은 단기적인 소음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경제의 근본적인 힘, AI가 가져오는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는 장기적인 사이클 같은 진짜 신호에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시장의 흔들림을 추세의 끝을 알리는 위험 신호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댄 스켈리의 분석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를 위한 매력적인 진입 기회, 즉 초대장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